2026년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쏟아낸 절세 상품들로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ISA, RIA, IMA까지 암호 같은 약자들이 난무하는데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복잡해진 세테크의 모든 것을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ETF 배당소득 분리과세자 최종 무산되면서 절세 계좌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일반 계좌로 고배당 ETF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를 고스란히 내야 하는데요. 이제 절세 계좌 없이는 효율적인 투자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1인 2ISA 시대를 열었습니다. 기존 ISA는 해외 투자용으로, 새로 나올 청년형, 국민성장 ISA는 국내 투자용으로 나눠 쓸 수 있게 된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늘어난 셈인데 동시에 전략도 복잡해졌습니다. 기존 ISA의 혜택을 살펴볼까요? 순수익 200만 원까지는 전액 비과세, 초과분은 9% 분리과세입니다. 일반 계좌 대비 상당한 절세 효과가 있죠. 현재 ISA는 연말정산 필수 상품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새로 나올 청년형 ISA는 더 파격적입니다. 납입금 소득공제에 배당소득 과세 특례까지 이중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요. 청년층의 재산 형성을 본격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국민성장 ISA 역시 국내 장기 투자에 집중한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국내 ETF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순자산이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30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ISA 같은 절세 계좌 안에서 고배당 ETF에 투자하면 세금 걱정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했던 서학개미들은 RIA에 주목해야 합니다. 국내 복귀 계좌라는 뜻인데요. 해외 주식 매매 차익에 붙는 20% 양도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를 보유했다면 귀 기울여야 할 제도죠. 다만 RIA는 징검다리 역할로 활용하는 게 현명합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해야 하는 조건이 있거든요. 의무 기간을 채운 뒤에는 ISA 같은 다른 절세 계좌로 옮기는 전략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지난해 말 내놓은 IMA는 어떨까요? 종합투자계좌라는 이름인데 원금을 보장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수익에 대해 최소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어서 세금 측면에서는 불리한 편이에요. 위험을 싫어하는 2030 세대라면 유언에 나올 청년 미래저금도 대안입니다. 19서 34세가 가입 대상이고 군 복무기간은 자외해서 최대 40세까지 가능한데요. 월 50만 원씩 3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까지 합쳐 최대 2,2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한다면 코스닥 벤처펀드 세제 개편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3년 이상 보유 시 투자금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 한도가 1인당 누적 3천만 원에서 연간 2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젊은 벤처기업에 투자하면서 절세도 챙기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복잡해진 세제에 우려를 표합니다. 부동산에 이어 자본시장 세제마저 난수표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품별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해외 투자는 기존 ISA로, 국내 투자는 신설 ISA로 나눠 운영하세요. 미국 주식을 보유했다면 RIA로 국내 복귀 후 ISA로 이동하는 2단계 전략이 유효합니다. 안정을 원한다면 IMA나 청년 미래저금을, 고수익을 노린다면 코스닥 벤처펀드를 고려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각 상품의 의무 보유 기간과 세제 혜택을 꼼꼼히 따져보는 겁니다. 2026년은 절세 계좌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해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한번 제대로 이해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본인에게 맞는 조합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암호 같던 ISA, RIA, IMA가 이제 조금은 명확해졌나요? 정부가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만든 이 복잡한 제도들 똑똑하게 활용해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